오늘 요지경 재팬은 일본 스시 얼마나 알고 먹어요. 후편으로 세계 각국의 스시와 스시의 뒷이야기입니다. 세계 각국의 스시. 본래 구미권에서 초밥은 기피 대상이었는데 이유는 날생선을 사용해 기생충이나 박테리아에 의한 노출에 취약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인식은 경제대국이 된 일본이 문화 마케팅과 일식의 고급화를 추진했고 헐리우드는 일본 시장을 노려 일본 문화를 영화로 내놓아 어느새 서양인들에게 고급 음식의 대명사로 탈바꿈합니다. 현재 일본식 초밥은 미국은 물론 유럽 어디서나 접할 수 있을 정도로 인기 있는 일본 음식으로 초밥 취급점은 일본어 간판과 메뉴, 일본식 인테리어에 일본 주류를 취급하는 등 정체성이 확고합니다. 미국의 스시. 미국에서 초밥이 대중화된 요인은 의외로 비일본, 아시아계 사람들이 가게를 운영한 것으로 전체의 5에서 6%만이 일본인 주인이 운영한다는데 특히 통일교 영향으로 동부 지역은 대부분 한인이 운영한답니다. 배경을 좀 더 살펴보면 중국 요리는 이미 유명하기 때문에 뒤늦게 들어온 화교들이나 한국 교민들이 경쟁을 피해 생소한 초밥 가게를 차리기 시작한 것이 기원입니다. 미국 최초의 회 뷔페 레스토랑 주인도 한국계인데 지난 10년간 매사추세츠로 이미 놓은 아시안 아메리칸 11만 8천여 명 중 대부분은 중국인이었고 일본인은 9천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이 때문에 초밥 레스토랑의 대부분은 일본계 미국인이 아닌 한국계 미국인 혹은 중국계 미국인이 운영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초밥은 단연 연어와 롤인데 미국에서 탄생한 대표적인 메뉴로는 아보카도를 쓴 캘리포니아 롤과 필라델피아 롤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이주 일본인들이 캘리포니아에서 재배하던 아보카도의 촉감과 맛이 밥과 어울려서 간장을 뿌려 먹던 것이 초밥으로 발전한 것이 캘리포니아 롤입니다. 그리고 크림치즈의 산지로 유명한 필라델피아시에서 크림치즈와 오일을 넣은 것이 필라델피아 롤입니다. 먹는 장식에 온갖 정성을 쏟는 미국 레스토랑 문화 속에서 롤도 굉장히 화려한 형태로 변화해 일본으로 역수출까지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아예 먹지 않던 김은 바다의 잡초라고 거부감이 컸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항상 김과 밥을 뒤집어 말아 누드 김밥 형태로 만들었는데 이게 미국식 스시 롤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이나 호주에서는 초밥이라면 일반적으로 니기리 주시보다는 마키 주시를 먼저 떠올리는데 현지화도 상당히 진행되어 온갖 것들을 다 말아서 파는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도시권에서는 자주 접할 수 있지만 시골로 갈수록 일식집이 드물어 현재까지 초밥을 먹어보지 못한 미국인들도 많고 여전히 날생선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많아 먹지 않는 미국인도 많다고 합니다. 하와이 주에는 무스비라는 스팸을 이용한 초밥과 비슷하게 생긴 음식이 있지만 식초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초밥과는 다르며 그냥 미국에서 파생된 주먹밥입니다. 이 스팸 무스비는 오바마가 대통령이던 시절 휴가 기간에 고향인 하와이로 놀러가서 지인과 골프 치며 놀다가 먹는 모습이 공개되어 미국 내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미국 남부에는 카우보이 스시라는 것도 있는데 카우보이 목장주들의 입맛에 맞는 고기 스시롤이라고 할 수 있고 통일교의 교주였던 문선명이 미국의 초밥을 대중화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유럽의 스시. 유럽에서는 유난히 와페니즈가 많은 프랑스어권, 독일어권 나라가 초밥을 좋아하는데 프랑스 파리는 초밥집이 없는 구가 없을 정도로 널리 정착되었습니다. 네덜란드나 벨기에는 말할 것도 없으며 굉장한 산지인 룩셈부르크조차 중심가에 초밥집이 버젓이 있어 가격이 비싼 편이지만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평소에 워낙 버터를 많이 먹는 나라들이라 초밥과 같은 음식을 먹으면 건강해지는 기분이 든다고 합니다. 종류는 미국이나 호주보다 더 적어서 어지간하면 연어나 참치가 대세이고 가끔 흰살 생선이 한두 점이며 어떤 초밥집은 베트남 요리도 함께 취급할 정도입니다. 영국에서도 초밥은 상당히 대중적인 음식으로 특히 와자비 또는 이츠같이 간편하게 초밥을 먹을 수 있는 테이크아웃 음식점의 인기가 높습니다. 이런 음식점은 초밥 또는 롤 등을 종이박스에 담아 테이크아웃 할 수 있게 해서 현지인들은 괜찮은 음식을 싸게 간편히 먹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자주 이용한답니다. 런던뿐 아니라 맨체스터와 같은 대도시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데 특히 런던에서는 주요 기차, 지하철역에서 흔하고 길 가다가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남유럽 그리스나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에도 초밥집이 있기는 하지만 위의 국가들에 비해 규모가 작은 편인데 이곳은 해산물을 먹어온 역사가 깊어 굳이 초밥을 찾을 이유가 없는 듯합니다. 튀르키예에서도 역시 인기가 없는데 역사적으로 유목생활을 하며 양이나 소, 염소, 낙타 등의 고기나 유제품들을 주로 많이 먹던 민족들이었습니다.
동유럽권에서도 초밥집을 찾을 수 있지만 여기도 전통적으로 해산물을 잘 섭취하지 않는 지역이라 보기 힘들고 가격도 꽤나 높게 형성되어 있는 편입니다. 특히 체코와 세르비아, 헝가리는 내륙국이라 해산물을 수입해 초밥을 만들어야 하는데 현지 초밥은 신선도도 떨어지고 가격도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집니다. 이런 지리적 요인 때문인지 이 나라 사람들 사이에서는 일본에 여행 가서 초밥을 먹거나 폴란드나 불가리아 같은 이웃 동유럽 국가들에서 초밥을 사 먹고 오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불가리아와 폴란드, 루마니아는 흑해, 발트해와 해안선을 맞대어 내륙국보다 초밥 가격은 저렴하지만 바르샤바와 소피아 등 수도와 주요 도시들이 내륙 한복판에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수산물보다는 동식물 식재료들로만 요리를 만들어 먹던 지역이라 해산물과는 거리가 멀어서 초밥이 인기가 없습니다. 반면 러시아에서는 초밥이 엄청난 인기인데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에는 초밥을 판매하는 일식집이 번화가마다 한 군데는 꼭 있을 정도입니다. 2000년대 중후반 유가가 폭등했을 때 러시아가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고 소비력이 강한 러시아 중산층 계급은 고급 음식 문화로 일식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높은 연봉을 제시해도 러시아에서 일하려는 일본인 주방장을 구하기 힘들었고 최근에는 러시아와 일본의 관계가 안 좋아지면서 대신 중국인 주방장으로 바꾸는 중이라고 합니다. 서아시아의 스시. 서아시아 국가에서도 초밥을 즐기는 사람이 있으나 건조한 기후를 가진 국가들이 많아 신선한 해산물을 보관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바다를 낀 국가나 서늘한 동네 아니면 초밥을 맛보기 힘듭니다. 더 큰 문제는 바로 코셔나 할랄 같은 종교적 금기 문제까지 있어 경우에 따라서 조개류와 비늘 없는 생선류가 모조리 금지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외국인에게 어필하는 초밥 재료인 새우와 장어를 빼고 초밥을 만들어야 하는 암울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음식점에서는 금지된 식품의 정보를 사전에 상세하게 제시해 먹기 전에 알려줘야만 하고 만약 이를 어기거나 속였다면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오세아니아의 스시. 호주에서는 대부분 한국인 이민자들이 초밥집을 운영하는데 특이한 점은 일본어로 인사를 하면서 일본인 행세를 하는 경우가 많아 서양인들은 초밥집에서 일하는 한국인들이 일본인인 줄 안답니다. 호주도 미국처럼 주먹초밥보다 김말이 형태가 보편적인 것은 마찬가지지만 미국과는 달리 김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졌는지 롤보다는 정상적인 마키즈시 형태인 초밥을 팝니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와사비를 아예 쓰지 않거나 매우 적게 쓰며 연어를 사용한 초밥이 압도적으로 인기가 많은데 팔라우에서도 초밥집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스시. 일본 문화 개방 이전에도 한국의 일식집은 많았는데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오뎅이나 우동, 소바 같은 음식이 전파되어 대중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초밥도 마찬가지로 일제강점기 때 전파되어서 일식집에서 팔았으나 재료 취급의 특성 때문에 제대로 된 초밥은 부유증이 아니면 쉽게 접할 수 없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내륙 지역 출신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초밥을 비롯한 회를 이용한 음식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000년대 이전에도 분명 일본식 정통 초밥을 하는 집들은 있었으나 아는 사람들만 알았으며 화로를 이용한 초밥이 줄을 이뤄 식초로 절여놓다시피 한 밥 위에 화로에만 덜렁 얹은 초밥을 내놓았습니다. 제대로 된 초밥을 먹으려면 특급 호텔을 가야 했기 때문에 특급 호텔 식당에서 초밥을 주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국내에서 정통 일식을 한다는 자부심이 강했습니다. 이들 계열의 요리사들은 수사를 그대로 음독한 수사를 사용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광수사, 용수사, 청수사 등의 이름을 가진 올드한 수사집의 유래이며 요즘 유행하는 오마카세, 초밥 문화의 시초이기도 합니다. 90년대 초까지는 대중에게 생소했던 초밥이 대중화된 건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부터 미다레를 비롯한 일식 체인점들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일식 프랜차이즈와 더불어 일본 문화가 대대적으로 수입되었고 이후 참고형 대형마트와 같은 업체들이 대량 생산한 초밥을 저렴하게 팔기 시작하면서입니다. 그리고 2011년에 개업한 쿠오쿠우도 무한리필을 내세우며 전국 각지에 매장을 차렸고 2010년대 중반에 일본 여행 붐이 일어나면서 대중화가 완성되었습니다. 2000년대 중후반부터는 강남 등의 고급 초밥집이 늘어나고 인터넷 커뮤니티의 발달로 정보 유통이 빨라지자 초밥집들도 급속히 고급화되었습니다. 초밥 대중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생산 단가를 낮추고 양은 많아진 가성비 초밥집도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한때는 밥보다는 생선이 귀하다는 인식을 극단으로 밀어붙여서 손톱만 한 밥에 꼬리가 생길 정도로 길게 자른 생선을 올리는 극단적인 스타일이 유행하기도 했는데 2010년대 들어서는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오마카세식 스시야가 아닌 곳들은 일본에 비교해서는 밥의 비율이 적고 고들고들하며 전체적인 초밥 한 건의 크기도 작습니다. 지금도 흰살 생선 위주로만 나오는 건 여전한데 등푸른 생선류는 일식의 경험이 많지 않은 사람에게는 진입 장벽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묵은지 초밥 등 일본에는 없는 초밥들도 등장했는데 일본 시노쿠보 같은 코리아타운의 스시집에서는 한국 음식과 콜라보한 새로운 메뉴를 열심히 개발해내고 있습니다. 북한의 스시. 북한에도 초밥집은 있는데 북한도 일제강점기를 겪은 것은 마찬가지인데다 제1교포 출신들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으로 북한에서 제1동포의 구매력은 대단히 높아 이들 대상 식당도 성업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초밥은 신선한 날생선을 이용해 만든다는 점 때문에 북한에서는 잘 사는 사람들이나 먹는 음식이라는 이미지가 강하고 지금도 어느 정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심각한 북한의 경제 상황으로 재료를 신선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전력이 많이 필요한 초밥은 다른 메뉴들만큼 널리 보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요리는 재료가 하루 이틀 정도 상온에 노출되더라도 익히면 먹는데 지장이 없지만 초밥은 계속 냉장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데 북한의 전력 사정이 낙후되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와 달리 북한에서는 두부밥이라고 하여 유부초밥에서 파생된 길거리 음식이 있는데 이 두부밥은 초밥과는 반대로 북한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음식 중 하나입니다. 남한의 김밥과 비슷하게 부유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서민들도 즐겨 찾는 대중적인 음식인데 유부초밥과 비교해 봤을 때 맛과 모양이 다소 달라진 상태라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중국의 스시. 날생선을 거의 먹지 않는 중국에서는 인기가 없는 음식이었지만 2000년대 후반에 잠시 유행을 탄 적이 있었는데 잠깐 유행했을 뿐이지만 소비량이 엄청나 생선값이 잠시 휘청거렸을 정도였습니다. 사실은 중국에서도 초밥의 역사가 있었는데 최초의 초밥이 동남아시아에서 발생해서 일본에 전해지기 전에 가까운 중국에 당연히 먼저 전파되었을 것입니다. 2세기 무렵부터 양쯔강 주변의 중국인들은 지 또는 자라고 불리는 음식을 만들어 먹었는데 이는 지금도 일본에서 초밥을 가리키는 한자로 똑같이 쓰는 한자입니다. 송나라 시절에는 이 지자 문화가 더욱 융성해 생선뿐 아니라 육류, 야채, 곤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재료를 발효시켜 먹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송나라 때에는 날생선을 먹는 문화도 발달했는데 따라서 그대로 쭉 발전했다면 일본과는 다른 타입의 중국 고유의 초밥 문화가 현대까지 계승되었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송나라가 몽골 제국에 정복당한 이후 날생선을 먹는 문화는 쇠퇴했고 자 또한 기록에서 자취를 감추었고 그 후 동아시아에서는 일본만 두 한자를 사용합니다. 동남아시아의 스시. 서아시아와는 달리 그래도 일본과의 교류가 제법 있었고 해안가가 많아 생선 섭취의 역사가 깊은 덕에 제법 활성화되었습니다. 그러나 고급 음식 이미지라 서민이 접근하기 어렵고 인도네시아 등 이슬람 문화권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해산물의 종류가 다양하지 못한 편입니다. 필리핀은 미국과 일본에게 점령당했던 역사 때문에 동남아 국가들 중에서는 나름 초밥이 널리 퍼져 있지만 미국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국가라서 미국처럼 롤을 많이 먹습니다. 특이하게도 망고를 이용한 롤이 있는데 망고를 밥에 싸먹는 음식으로 새콤달콤한 과일의 쌀밥이란 무슨 조합인가 싶겠지만 의외로 중독성 있는 맛입니다. 스시에 대한 뒷이야기. 초밥의 일본어인 스시는 일본의 대표적 음식으로 유명해서 한국 인터넷상의 은어로 일본과 관련된 어떤 것을 의미하는 접두사로 쓰이기도 합니다. 일본 축구 국가대표팀의 플레이 스타일을 의미하는 스시타카, 일본인 남녀를 의미하는 스시남, 스시녀 등이 그것입니다. 일본에서는 본격적인 초밥집에 가면 달걀과 전어를 먼저 먹어보라는 말이 있는데 일본의 달걀 초밥은 폭신한 부드러움과 약간의 달달한 맛이 생명입니다. 이 맛을 내기가 의외로 까다롭고 달걀 자체가 맛이 약해 밥맛이 강하게 드러나므로 초밥집 주방장의 솜씨를 판가름하는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전어는 생선살이 담백한 맛인데 무조건 초절임을 해야 하는 생선으로 초절임할 때 쓰는 식초와 소금의 균형이 무너지면 맛이 엉망이 되기 쉬운 생선이라 날생선에 익숙한 사람은 전어를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일본 시가현에는 도조스시라는 고유 초밥이 있는데 홍어회보다도 냄새가 강하고 수르스트르밍에 맞먹는 악취가 난다고 합니다. 그냥 미꾸라지를 생으로 밥에 넣고 땅에 묻어 몇 달 동안 삭히는데
현지 일본인들도 냄새에 기겁하고 맛있게 먹는 사람이 극히 드물어 현지 주민들만 먹는 음식입니다. 초밥을 만드는 요리사는 전통적으로 대부분 남자인데 이유는 손이 차가워야만 초밥 위에 올라가는 재료인 네타와 밥을 제대로 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의학적으로 여자 체온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여성은 수족냉증을 가진 비율이 높아 신체 말단부의 체온은 남성보다 낮은 경우가 많아 성차별적인 구습을 과학을 핑계로 정당화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2009년 6월 18일 페이스북 초밥 페이지 운영자의 주도로 국제 초밥의 날이 생겼는데 이날 해야 할 최소한 임무는 초밥 먹기입니다. 일본계 미국인 피겨스케이터 미라이 나가수의 부모는 초밥 식당을 운영한다는데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 기간에는 나가수 롤이란 메뉴를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독일의 축구선수인 마리오 괴체는 대회 참가차 중국에 도착했을 당시 인터뷰에서 나는 중국 음식을 좋아한다. 특히 스시를 좋아한다고 말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초밥은 원래 맨손으로 집어 먹는 음식이라고 흔히들 아는 사람들이 많은데 먹는 방법은 개인의 취향이라고 일본 초밥의 명인 오노지로 씨는 말합니다. 원래 제대로 된 가게에서 파는 에도마의 초밥은 생선의 일이라고 불리는 가공을 하기 때문에 손님이 추가로 간장을 찍어 먹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김정일이 생전에 매우 좋아했는데 참다랑어 뱃살로 만든 초밥을 특히 좋아했고 중풍으로 앓아 누워서도 초밥을 못 먹는다는 것이 가장 불만이었다고 합니다. 당뇨병 환자에게는 라면, 짜장면, 떡볶이와 함께 피해야 할 음식으로 손꼽히는데 요리 특성상 밥의 비중이 많고 밥에 설탕을 비롯한 각종 양념까지 들어가 혈당을 급격하게 상승시키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장례식장에서 육개장이 나오듯 일본의 장례식에서는 상주가 조문객의 스시를 대접하는 게 일반적이며 장례식 대상 스시 배달 사업도 활발하다고 합니다. 오늘까지 2회에 걸쳐 일본의 대표 음식인 스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